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신인규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평소에는 뭐 세 분이 나오시는데 이 두 분은 세 분보다 더 세 분 나오는 것보다 아마 더 수다스러울 것 같아요. 수다스러운 거요? 말을 못해서 항상 한이 맺힌 사람들이니까. 뭐. 예, 저까지 포함해서 세 사람 다 그렇습니다. 예. 밤샘 토크 가능한. 밤샘 토크 가능합니다. 속보만 보면서도 계속 이야기 가능하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버릇이 생겼어요. 그냥 잠은 어젯밤에 잘 잤거든요. 예. 근데 어젯밤에는 잠을 잘 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속보를 봐. 속보. 나 속보 이래가지고 속보해서 네이버에 검색을 해요. 뉴스란만 따로 해가지고 관련도 순, 최신 순 따로 나눠가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이제 습관적으로. 계속. 이렇게 돼버렸네. 저는 원래 속보 안 봤었거든요. 속보 안 봤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니, 저는 이제 네. 평론가니까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네, 그런데 이제 자면서도 속보를 보느냐라고 하는 국면은 이제 좀 벗어난 거죠. 그렇죠. 자면서도 봤어야 되는 이유는 혹시 봤어야 돼. 내가 잠든 사이에 네. 체포영장 집행했는가? 이제 이걸 확인하려고 그랬던 그랬죠. 건데 네. 이제 어제부로 이제 집행이 됐으니까 이제 지금 이제 이제 잡혀간 윤석열과 관련해서 나오는 뉴스들은 이제 어제의 활약상 이런 거와 더불어서 어제 말도 안 되는 얘기한 거 그런 거에 대한 팩트 체크 이런 것과 이제 지금 오늘 오후 수사를 거부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어제 공수처 조사를 받느라 힘들어서 오늘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랬는데 헌법재판소가 몰라요. 이런 것과 그다음에 오늘 구치소 밥이 뭐가 나오냐 이런 거 해외 언론까지 지금 붙어가지고 구치소 밥이 뭐가 나온다. 저녁 때는 닭도리탕 된장찌개가 나온다. 네. 이런 거를 쓰고 있다.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한시름 논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아유, 좀 다행이긴 합니다. 근데 그 속보 검색병이라는 게 저도 있거든요. 네. 이게 언제부터 생겼냐면 12월 3일 이후에 발발한 병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아니 갑자기 탱크를 동원하는 거의 탱크처럼 전 느껴지는데 헬기 뜨죠. 막 그 총든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군대 들어가죠. 지금 와서 보면 가관이에요 정말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저도 속보 검색병이 걸려가지고 아직도 안 고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속보 검색병은 어처구니 없는 내용들 있죠. 그렇지. 이제는 궤변, 말도 안 되는 얘기. 저도 변호사 10년 차인데 처음 보는 절차들. 이런 걸 왜 해? 이런 게 속보로 뜨고 석동현 같은 자의 이상한 말 그런 걸 막 속보 경쟁으로 받았으니까 저도 지금 속보 검색병은 있는데 굳이 유익은 별로 못 누리는 거죠. 이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 좀 이상한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 오늘은 그럼 그 이야기를 해보죠. 어처구니 없는 지금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하나하나씩 박살을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굳이 너무 쉽게 박살날 논리들이라서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복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누구는 칭찬해. 그래도 이 장면은 참 좋았어. 그래도 민주주의가 조금 그래도 우리가 트럼프가 다시 되는 나라도 있잖아. 그런 나라보다는 좀 나은 거 아니야? 이런 뿌듯한 측면들. 이런 게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합니다. 윤석열 씨가 도대체 무슨 조사를 받아야 되는 거지? 무엇을 물어볼 거지? 그리고 뭘 대답해야 되지? 근데 사실 우리가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드문드문 단편적으로 계속 나왔는데 조각들을 맞춰보면 맞춰지지 않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의문점이 굉장히 많거든. 예를 들어서 이상민 장관만 소방청장한테 MBC 한겨레 당전 단수하라 그랬겠어? 18개 부처 장관들은 아무것도 안 했겠어요? 그래서 뭔가 그랜드한 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HID 요원들이 왜 김태효가 2023년 6월에 방문을 했으며, 왜 HID 요원이 이 용산 대통령실에 근무를 하게 됐으며, 이런 것들이 너무 이상하잖아. 이상한 측면들이 많거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까지 뭘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계속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이 망상적 주장을 하는데 이면에 뭐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명태균이든 김건희든 간에 아니면 본인이 아니든 간에 그런 이야기를 조금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먼저 서두로 좀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무슨 부정선거 자꾸 망상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 저는 그냥 확정 짓긴 되게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열어놓고 우리는 지금 봐야 될 시점이다라는 게 제 맞아. 생각이고 맞아. 물론 망상이 의심은 됩니다만은 저는 부정선거라는 거를 그냥 하나의 명분으로 걸어버리고 뭐 찾아야 되니까 하나 예. 걸어버리고 사실 윤석열의 속마음은 망상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더 유지시키고 싶은 그 욕망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능력은 안 되는 거죠. 뭐 김건희 이슈나 본인의 부정과 불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다가 뭐 정치도 처음 해본 사람이 당정 관계조차도 제대로 못 맺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많이들 망상으로 그냥 규정 짓고 그냥 미치광이 미쳤다. 그냥 그렇게 표현들을 많이 뭐 저도 가끔 합니다만은 그렇죠. 정말 내밀하게 가보면 윤석열은 망상일 수도 있지만 아니거나 뭔가 이런 자신의 그런 권력의 욕망으로 그러니까 그럼 되게 웃겨지는 겁니다. 망상도 아닌 사람이 망상 환자처럼 보여지면서 그렇죠. 정말 또 국민들을 속이는 게 될 수도 있어서 네. 저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적인 그림, 뭐 계엄으로 치면 이 계엄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던 시작과 끝, 이 로드맵 전체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은 너무 그 파편들이 충격적인 얘기들 뭐 총 쏴서 그렇지. 해라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전체적 그림이 지금 다 나오지 않았다. 그렇죠.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게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얘기를 뭐 또 하고 계속 하는데 어제 그 뭐 또 이 괴발세발 이제 썼습니다. 그 자필로 썼잖아요. 그게 오체군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죠. 그렇죠. 사실은. 그걸 또 뭘 또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것으로 부족했는지 그걸 괴발세발 썼는데 근데 여기 나오는 뭐 얘기가 부정선거와 관련돼서는 증거가 너무나도 많은데 그러면서 뭐 비유도 막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쨌든 살인으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살인범 못 찾았다고 이제 예. 그 이제 살인했다는 사실이 없어지느냐 뭐 이런 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근데 증거가 그렇게 많으면 증거를 그러면 자기가 대통령일 때 일목요연하게 내놔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수사를 진행을 하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선관위를 뭐 이 기소를 하든지 뭐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그렇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선관위가 무슨 뭐 헌법기관이고 무슨 뭐가 있어서 뭐 압수수색도 못하게 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아니 수사의 대상이 됐는데 뭐 압수수색을 뭘 못하게 합니까? 그렇죠. 수사의 대상이 되면 다 하죠. 그렇죠. 그걸 못하게 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할 만큼 증거가 나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 증거가 많이 있다 이 얘기만 하고 어제 그 개발세발 쓴 글에도 뭐가 증거인지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무슨 증거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어제 쓴 글에도 예. 여지없이 등장하는 게 또 마치 이제 그 국내에 이제 이 불순 세력들이 예. 해외 무슨 세력하고 이제 연대를 해가지고 이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못 깨는 듯이 또 써놨어요. 근데 해외는 누굴까? 그게 중국이죠 또 아, 우리가 또 해석하기로는 중국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는 본인이 믿고 있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망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메시지가 정확하게 그거 유튜브와 그거 지지층이 생각하고 있는 이 계층이 좋아하는 맞춤형 메시지를 다시 한번 내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에 대한 후일담 같은 게 이제 보도로 나오잖아요. 거기서 이제 뭐 윤상현 의원은 거기서 이제 미담을 만들어내느라고 아주 뭐 이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던데 뭐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었다. 뭐 그것을 와 뭐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원외위원장이 뭐 엎드려 울고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샌드위치 10개를 만들어서 아무도 안 먹었다며 그거를. 맛이 없었나? 아니 경황이 없어서 먹을 아니고, 분위기가 아니어서 막 뭐. 이렇게 다 숙연해주고 막 울고 그러니까 못 먹어도 돼요. 큰절하고. 예, 큰절하고. 이영호 의원이 그렇게 울었다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여서 못 먹었다 이건데 근데 그러한 미담을 행사하는 와중에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니 윤석열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지지율도 많이 오르고 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 당의 기반이 다시 조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만. 내가 미랄이 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저는 근데 정권 재창출이라는 얘기가 딱 꽂히더라고요. 아 이게 정권 재창출을 기대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진짜 망상이구나 망상. 언론을 보지 말고 아. 유튜브를 봐라. 국회의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러고 이제 갔다는 거 아닙니까? 스픽스를 봐 스픽스. 네, 그러면 국민의힘 환영.
정권 재창출을 왜 기대할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정권 재창출이 되면 윤석열의 좋은 게 뭡니까? 사면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는. 그렇지. 법 절차가 다 끝나면. 그렇지. 이게 탄핵도 인용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 기소될 것이고, 네. 유죄 때릴 것이고, 대법원 확정될 것인데, 네. 그러고 나면 이제 사면 절차를 이쪽 국민의힘 정권이어야 해줄 것이다. 요게 있지 않느냐 싶고, 그다음에 그게 가능하려면 여론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기 편, 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편이 되는 될 만한 사람들이 계속 집회를 하면서 그리고 극우 유튜브에서 야 윤석열이 억울하게 부정선거 밝혀내려다가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말 우리가 정말 계속해서 오매불망 이것만은 밝혀야 된다고 주장했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결단해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가 그거 잡혀갔는데 야 윤석열 정말 구해내야 된다 이런 정서가 기반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이 여론 조성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괴발세발 쓴 데다가 부정선거에 또 썼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아니 이거를 이 사람과 같은 망상을 진짜로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돈벌이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뭐 이 사람들 마음속 안에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배승희 변호사가 하는 유튜브에서 배승희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보네요. 6월 사태에 당하지 않도록 본인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희생을 하시겠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갑자기 피해자 연기를 예, 하나요? 피해자 이건 예수님이죠. 네, 다 죄송합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예수님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고성국 TV에서 고성국 씨는 홀로 호랑이 아가리에 들어가는 심정으로 지금 공수처에 들어갔다. 심청이는 한 번 몸을 던졌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2번 몸을 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하고 있다. 첫 번째 몸을 던진 건 뭔가? 계엄한 거구나. 정치적으로 망할 줄 알고 네. 계엄한 거구나. 정치적으로 망할 걸 뻔히 뻔히 알면서도 계엄을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가 잡혀 들어가면 무기징역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 라는 거를 알면서도 공수처의 체포에 응한 것 이거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자들이 정말 재미없는 심파극 놀이를 지금 하는 건데 예. 윤석열 내란 수계를 갖다가 지금 피해자 서사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피해자 써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이 잘하는 검찰의 논리, 늘 가해자와 피해자를 바꿔버리는 그 논리를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까지도 늘 보십시오. 항상 윤석열 정부가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문제 일으킨 걸 다 보면 문제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 이거 문제 있어 라고 손가락질을 하면 야, 네 손가락에 뭐가 묻었네? 네 손가락이 빨갛네? 넌 그렇지. 북한에서 온 손가락이야? 넌 반국가 손가락이야? 이러면서 갑자기 싸움을 본질을 그렇지. 진흙탕을 만들어서 네. 그때부터 그냥 서로 멱살잡이하면서 야, 너 민증 좀 한번 까봐라. 너 몇 살 먹었냐? 뭐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내란이라는 거는 사실 제가 너무 요즘 불편하고 불쾌한 게 우리가 살인을 가지고 착한 목적의 살인, 착한 살인, 선한 살인이라는 말을 형용 모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도 마찬가지죠. 동기가 좋은 내란, 불가피한 내란, 절박한 내란, 야당을 혼내주기 위한 내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전두환이가 계속 주장했던 거잖아. 이게 과거에 박정희도 구국의 결단이라고 네. 얘기하면서 모든 자신의 독재 행위를 미화하는 거 아닙니까? 내란의 선동이고. 그게 너무 오래됐어. 그래 옛날 분들은 아직도 그거 믿으시는데 일본 놈들이 쓴 아주 나쁜 말 있잖아요. 조선인들은 맞아야 정신 차려. 맞아야 정신 차려. 지금 그걸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거인 거야. 아직도 군사 문화부터 해가지고 쭉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때려야 돼. 맞아야 돼. 엄격하게 해야 돼. 규율 있게 근데 그런 규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군사주의인 거지. 근데 그게요, 독재를 미화하고 정당화하기도 하지만 네. 또 식민 지배도 또 오히려 정당화하는 그렇죠. 근대화론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친일과 독재가 딱 손을 마주잡고 있는 그 역사성을 지금 윤석열에게서 우리가 보는 거고 극우 유튜버들도 이걸 뭐 망상이다, 뭐 망상을 부추긴다 하지만은 저도 뭐 그들 마음에 안 들어가서 제가 단어는 못하지만은 그자들이 모르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지. 알면서도 돈벌이가 되고 하니까 자기의 양심을 파는 거죠. 이건 제가 어디서도 근거를 얻냐면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실이 거의 다 진짜 망상이고 환자들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걸 깨준 사람이 누구냐면 김대남 비서관입니다. 김대남 비서관. 이분이 전화 통화로 하는 걸 보니까 그렇지. 너무 정확해요. 평론을 해도 되실 것만큼 알고 있어요. 네. 아닌 걸 다 알아요. 그렇지. 근데 이자의 머릿속에는 김건희만 있으니까 김건희 얘기만 나오고 아니 본인의 출세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밖에 모르니까 김건희만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은 따르게 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때 결론을 내렸어요. 아. 이자들이 망상은 아니고 그래. 다 아는데 맞아. 욕망에 미쳐가지고 맞아. 미쳐가지고 양심을 버렸구나.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그 감사로 좋은 차 2달 탔잖아요. 그렇죠. 갔다 2달 만에 쫓겨났지만 SGI인가 거기 갔었지. 네, 감사되니까 차 나오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결론을 내렸거든요. 망상 환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의 이런 유튜버들의 이상 현상을 진단하자면 저는 좀 이제 양심을 돈과 맞바꾸고 있다. 전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거 같아요. 문제는 이 유튜브 예. 시청자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튜브들이 어쨌든 기호지세, 호랑이 등에 지금 올라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려올 수가 없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제가 조금 그렇게 표현했지만 스스로 지금 예수님이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하여간 정확하게 스스로 예수님이 되겠다라고 지금 예. 주장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냐하면 예. 우리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예. 정말 신심으로 신앙을 저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교회 다녀요. 네, 제가 함부로 이렇게 예. 망령되이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뭐 자기들이 그러고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들이 그러고 있다. 미친 거죠. 예. 예. 그 유튜브에서도 지금 그런 시도 아닙니까 이게 사실상.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은 죄를 지금 대속한다는 거거든요 윤석열이. 예. 부정선거론 누가 군불 떼 가지고 누가 이렇게 크게 만들었습니까? 이거 본인들이에요. 그거 유튜브 지금 욕망의 양심을 판 그거 유튜브와 예. 그다음에 그거를 뭐 믿고 있는 또는 그 재미로 믿는 건지 진짜 진심으로 믿는 건지 뭐 성심성의껏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어쨌든 시청층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슈퍼챗 쏘고 계속 시청하고 좋아요 누르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니까 그렇지. 예?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도. 예. 이분들이 광범위하게 있고 그리고 이분들 동원해 가지고 집회들 입고 나오는 이 무슨 뭐 목사 참칭하는 그런 자도 있고 뭐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이자들이 지금 호랑이 등에 올라탄 상황이어 가지고 스스로 이 가짜 예수죠. 유사 예수가 되겠다고 하는 유사 예수님이 되겠다고 하는 윤석열을 그러면은 유사 예수님화 시키는데 자기들도 동참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자기들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아마 이 구조가 굴러가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한국 사회가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짓거리냐는 라면조와 거예요 이게. 뿌르릉님이 아주 적절한 비유를 해주셨는데 십자가 부러질 듯. 십자가 부러질 듯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메스터 김님도 아주 냉소적이지만 날카롭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주식회사 예수, 주식회사 예수. 사실은 이런 측면들이 있죠. 주식회사 정광훈, 주식회사 내란범. 이렇게 호프님, 뭐 정봉전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봉전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것도. 대한민국 기독교의 타락 내지는 세속화와 이게 다 연동이 지금 되고 그렇죠. 있는 것이고 네. 사실 교회 내부도 자정 기능을 다 잃어가면서 사실 정강훈 같은 사람을 한기총 회장까지 올리면서 권위를 부여해 준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도권에 어떻게 보면 기독교 스스로 괴물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런 자들을 갖다가 한기총 회장을 했었죠. 됐었구나. 했었죠. 그러니까 그게 뭐 한기총 회장을 무슨 뭐 교황이나 뭐 다른 뭐 불교의 다른 그런 뭐 어떤 직책과 비교하는 거는 좀 안 맞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정광훈이라는 이 정치적 욕망을 아주 미친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거의 사이비 목사 같은 이런 네. 사람을 갖다가 사실 교회 내에서도 띄운 것이고 그자가 뭐 기독당 만들고 뭐 만들고 하면서 보수 정권을 먹으려고 군침을 질질 흘리고 그 아스팔트 보수 만들어서 늘 그 이상한 얘기들을 해왔는데 소위 이제 빨갱이 이론이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 보수 정당이 탄핵 이후에 갈 길을 잃으면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갈 길을 잃으면서 아스팔트 정광훈 보수랑 결합을 해버리죠. 결합을 하면서 이준석 김종인으로 한번 보수를 다시 한번 살려보려고 공간을 잠깐 열어준 듯 했으나 이제 와서 보면 다 명태균 안에서의 그 한 패거리인 것을 지금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만들어진 산물이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뿌리 깊은 조직적 그리고 문화적 그리고 체질적인 거기 때문에 전 이게 뭐 한순간에 다 가라앉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예. 그래도 이 윤석열로 상징되는 이 괴물의 목을 침으로써 뭔가 좀 뿌리로 들어가는 그 진입로 정도는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우 심각한 지금 상황인 겁니다. 제가 볼 때. 예.
국민의힘은 이렇게 이제 그 계속 가면서 그거 아스팔트랑 연대를 해서 쭉 가면은 길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김문수 씨가 계속 1위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가면 현재 1위로는 뭐 여론조사 그렇죠. 결과 나오고 있죠. 가끔씩 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좋을 거예요. 예, 망하기 딱 좋을 겁니다. 망하기 딱 좋은 날 해서 쭉 그런 날씨로 갈 것 같고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고성동 씨랑 해가지고 예, 잘하고 계십니다. 예, 잘하고 쫙 그래서 본인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의석수 내란을 획책했던 당이면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뭐 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동조해가지고 거기서 눈물 찔찔 흘리고 그랬던 당이면은 뭐 윤석열이랑 같이 가야지 뭐. 그러니까 순장을 하는 게 책임 정치 원리에 맞고 그렇지. 수준도 딱 맞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 황당했던 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진 출석 자진 출석은 그러니까 법적인 꼼수인 거였던 거죠. 이게 자진 출석을 주장을 했었던 거는. 이제 윤석열 같은 체포,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뭐 법꾸라지를 넘어서서 네. 거의 법 기술자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쵸. 저기를 그냥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하는데 이 자진 출석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사가 임의 절차가 있고 강제 수사가 있어요. 네. 임의 절차라는 게 임의 수사로서 나와라. 그럼 나오는 그 자진 출석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회를 검찰 2번, 네. 공수처 3번, 총 5번의 기회를 줬어요. 네. 근데 본인이 응하지 않고 꽁꽁 문을 걸어 잠궜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이 나와서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강제 수사 시작이 돼서 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막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2번째 발부 받아가지고 경찰들 1000명 이상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우르르. 그렇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본인들 이제 그 턱끝까지 느껴지니까 숨이 차니까 아니 자진 아니 출석할게. 잠깐만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원인과 결과를 좀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진작에 그렇게 했어야죠. 이미 버스는 떠났고 네. 차의 문은 닫혀버렸는데 그렇죠. 왜 나 안 태워주냐고. 그 본인이 타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렇지. 기간 내에. 그래서 저는 이건 뭐 궤변, 뭐 법꾸라지를 넘어서서 정말 법 기술자, 정말 국민 알기를 개돼지로 알면서 본인들이 아는 이 법 기술을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고 조작해 보겠다라는 아주 가소로운 저는 저 시도로 보입니다. 이걸 어떻게 저런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는 건지 정말 수준 미달에 저는 그런 짓을 하고 우리 있다. 국민들은 수준이 낮고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고귀하죠. 예. 두 가지 목적이 있어 보이는데 첫 번째로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예. 그런 거죠. 법 기술 뭐 이게 법 기술이긴 합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 자기도 검사해봤으니까는 뻔히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지를 말이 안 된다는 거 뻔히 알 텐데. 이게 전문용어로 땡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땡깡. 생트지, 땡깡. 이게 뭐 뻔히 알 거 아닙니까? 땡깡. 예. 그 어떤 변호사님은 그런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면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같으면 그래서 유튜브도 없고 언론 통제가 되는 환경이어서 요 예를 들자면 검찰이 예를 들면 아주 그 고위급의 어떤 뭐 아주 높은 분을 잡으러 갔는데 높은 분이랑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오늘날에 좀 저렴한 용어로 하면 쇼부를 치는 거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잡으러 왔지만은 저기 내가 자수하는 걸로 할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고 내일 내가 갈게 그러면 이렇게 쇼부를 쳐가지고 그럽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수하는 걸로 한 다음에 나중에 형량을 줄이는데 그거를 썼다든지 그게 군부 독재고 뭐 이러면은 그렇지. 언론 통제가 되면 그게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근데 21세기 지금 그런 환경이냐 이게. 그렇죠. 그런 환경조차도 아닌데. 그렇죠. 다 보고 있는데.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 텐데 예를 들면 신인규, 김민아, 최경영 이런 사람들 수사받는데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는데 저기 제가요 그냥 제가 자수를 하거나 원래 갈라 그랬거든 내가. 그렇죠. 이미 출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고서는 이게 야 체포 과정에 폭력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바로 맞습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때렸을 거야 아마 경찰이든지. 정확하게 말하면 맞기도 전에 그 말을 하잖아요. 입을 틀어 막고 끌어내요. 그게 이제 입틀막이죠. 입틀막. 윤석열이가 했던. 그러니까 그 말도 못해요. 입을 막고 끌어냅니다. 수사기관에서 오신 분이 분을 참지 못할 거예요. 무슨 말 하고 있어 이렇게. 근데 왜냐하면 그렇게 불러도 안 오더니. 그렇지. 아무튼간에 그런 시시한 얘기를 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근데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이 극우층에서 단 댓글 보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은 절대 공수처에 그 논리 따라가는 겁니다. 공수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스스로 자기 발로 큰 결단 내리시고 걸어가신 것이다. 출석하신 것이다. 이거를 계속 강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십자가에
그렇죠. 매달리셨네. 해주셨네. 예, 뭐 그건 해주셨네. 뭐 그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치겠다. 뭔가- 뭔가 해주시고, 다 그렇죠. 해주시고. 뭔가 수그리고 이게 체면이 지금 뭔가 수그리고 결국 잡혀갔다 이렇게 되면 이 극우지지층으로부터 사실 이런 뭔가가 이 지지를 받고 뭔가 이렇게 뭔가 여러분 제가 아직 뭐 이거 당당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런 서사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가 부당한 와중에 나를 계속 체포한다고 하지만 나는 걸어 들어간 거야. 이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그러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거를 주장한 게 아닌가 어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두 가지 목적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진짜 황당했던 게 야 그 저 김용현이가 잘못 뺏긴 거야. 포고령. 포고령. 예, 포고령이 이제 이게 명백하게 이제 위헌이니까 그 절차도 위헌이었지만 포고령 그 자체도 위헌이었잖아요. 뭐 국회 해산하라 뭐 이런 것들은 다 70년대 이야기들이잖아요. 근데 김용현이 잘못 뺏긴 거야. 근데 본인이 읽었잖아 그걸. 본인이 읽었는데 본인이 읽은 거를 김용현이 잘못 뺏기고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었다는 거야.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는 70년대 80년대에는 전공의도 없는데 전공의 처단하라고 했던데. 전공의 처단은 누가 시킨 거야? 김용현이 시킨 그 뭐 쓴 거야? 아니면은 본인이 쓴 거야? 이런 거를 근데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 이거야말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뭐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잘못 뺏겼다는 거야. 잘못 뺏겼대. 컨닝을 잘못했고. 예. 김용현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네. 김용현의 그간 기존의 주장이 뭐였냐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이거는 그 경고용의 계엄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그런 그랬지. 주장이죠 지금. 처음에는 그랬었지. 그렇게 네. 계속 이야기했지. 경고성 계엄을 네. 한 것이다. 절대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 김용현이 시켜가지고 우리 햄버거파 대장 노상원? 아기보살의 쫄병 노상원 네. 씨에게 시켜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포고령을 딱 마련해가지고 어. 윤석열 대통령님께 이렇게 딱 상납을 하였는데 그게 12월 1일이야. 네, 상납을 딱 하였는데 네. 위대하신 수령님 윤석열의 수령님께서 딱 보시고는 아주 황송하옵게도 네. 여기에는 초기 버전에는 국민들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는데 그걸 야. 뺐다. 이 너무나 황송하옵게도 이 야간 통행 금지는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에 네. 요건 빼라 이렇게 해서 그 국회에서는 왜 지적을 못했나? 요것은 빼고 요것은 빼서 다시 하달하여서 네. 나는 그 하야와 같은 성은에 감동하였다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경고성 계엄이었고 국민에게 피해 주는 의사가 없었다라고 김용현 씨가 주장을 해서 그렇지. 검찰에서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듣기에는 야 이게 무슨 이런 얘기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윤석열 컨펌을 받은 거라는 거네. 그래서 그렇지. 야 이게 실체를 보면은 윤석열을 매기는 내용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어쨌든 간에 그 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씨가 컨펌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의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심지어 있던 내용을 지우기까지 했다. 이게 김용현 씨의 진술인데 근데 윤석열은 지금 1번이 그 네. 포고령의 1번이 그 정치활동 금지잖아요. 뒤에 있는 야간활동 금지는 뺐는데 1번이 정치활동 금지는 내가 이거 검토하다가 요게 있는지는 내가 모르고 그냥 돌려줬다. 1번인데. 네, 이 얘기가 되잖아요. 그 1번인데. 이거를 누가 믿습니까 이 얘기를? 이건 마치 우리가 너무 어렸을 급해서 때 못 보셨나 보다. 경황이 없어. 어렸을 때 먹고 있었지. 소맥 말다가. 소맥 말다가. 어렸을 때 사탕 먹지 말랬는데 엄마가 먹지 말랬는데 사탕을 먹었어요. 걸렸어요. 엄마가 너 이거 먹지 말랬는데 왜 먹었어? 근데 약인 줄 알았어. 이러고 맞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게 초등학생 때나 하던 변명이지. 이게 뭡니까 이게? 고모스로 많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고모스로 아버지한테. 나는 그리고 어릴 때. 이게 제일 두 번째까지는 그래 그 정말 비겁하고 이 사람 특징이 비겁한 거잖아요. 이 사람 특징은 비겁한 거예요. 겁이 많고 비겁하고 위선적인데 그래서 이것까지도 같이 했던 계엄 내란의 그 주요 임무 종사자인 김용현한테 우두머리가 야 네가 잘못 뺏겼잖아 임마 이러면서 떠넘기려고 하는구나. 정말 비겁한 놈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난 세 번째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제가 뽑은 이 세 번째는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유리창을 왜 깨요? 나 이게 이해가 안 가.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국회에서 계엄군이 유리창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흥분한 시민을 막으려고 더 흥분시키는 거 아니에요? 유리창은 왜 깨지? 그게 이제 더 흥분할 것 예, 같은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런 주장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나 이해가 안 가. 자기들만의 세계에서의 네. 논리인데 흥분한 시민들이 예.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세계에서의 논리입니다. 말이 안 돼요. 예. 흥분한 시민들이 어. 국회를 뚫고 들어오려고 하니 그리고 거의 그런 지경까지 갔으니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계엄군은 지금 그 앞에 뭐 이 국회의원 내지는 보좌관들이 항의도 하고 이래서 문으로는 못 들어가니 네. 뭐 문으로 못 들어갔습니까? 아무튼 네. 간에 문으로는 못 들어가니 우르르 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래서 국회를 지키고 네. 이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유리를 깨고서는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를 지키려고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뭔 소리야? 근데 그 당시에 남아있는 영상이나 이런 걸 보면은 네. 계엄군이 국회를 지키려고 그랬습니까? 국회를 뚫고 들어가지고 잡아가려고 그랬습니까? 그 영상이 다 남아있잖아요. 안에서 찍은 게. 딱 그렇죠. 이 앞에 총하고 탁탁탁 들어오는 게 다 찍혔어요. 그게. 뚫고 들어와서 국회를 지키려고 그랬으면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꾸로 들어와서 이걸 지키려고 문 열고 여러분 저희들이 협조하러 왔습니다. 뭐 이런 태도여야지. 그게 아니라 잡으려는 태세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경계 태세로 들어오잖아요. 그 영상으로 다 반박되는 거를 저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이거 화가 납니다. 저렇게 얘기하면. 아니, 이제. 근데- 아무도 안 믿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본질이 뭐냐면요. 예. 계엄을 선포해도, 아니 계엄은 대통령 권한인 건 맞아요. 그건 네. 원법에 나와 있으니까. 계엄을 선포해도 국회에 군을 푸는 거는요. 실제로 딱 한 가지 경우만 가능해요. 무장 공비가 들어왔거나 국회 내에서. 예. 그래서 군으로서 진압해야 될 상황이 있으면 정말 예외고요. 그래도 그것만 딱 끝내고 나와야 돼요. 이 계엄이라는 것 자체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갖고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계엄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발동해도 국회가 통제한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근데 윤석열이는 국회에서 통제하는 그 권한을 빼앗기 위해서 국회에다가 군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계엄의 절차 요건, 실체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일단 계엄의 본질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의 논리는요. 이제는 제가 이런 이상한 사람 제가 살면서 잘 안 만나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제는 윤석열도 한 10번 겪어보니까 이자는 딱 논리가 똑같아요. 뭐냐면은 강도가 칼 들고 집에 들어왔는데 네. 집주인한테 나무랍니다. 네. 야 이놈아 너 여기 왜 사냐고. 강도가 집주인 보고 나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를 퇴치해야 되잖아요. 내란을 퇴치해야 되는데 네. 또 다른 그 강도 쫄개 최상목 같은 놈은 둘이 화해해서 내보내. 그 강도를 그 너무 나무라지 말고 서로 조율해서 강도가 한 3일 안에 나가면 되잖아. 진짜 이런 식이니까 우리가 이게 대화가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그게 저는 아까로 돌아가면 포고령 있잖아요. 포고령도 네. 계엄의 본질이 포고령이에요. 1호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포고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비상계엄의 권한을 발동할 수 있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알고 결재했든 모르고 결재했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그 궤변은 법적에는 전혀 효력이 없는 그 하나만 하는 주장이고 저렇게 결재를 이상하게 하는 사람 또 있어요. 이종섭이라고 그 도주대사 있잖아요. 그 호주로 갔던. 런정섭. 런종섭 도주대사도 최수근 해병 관련된 그 특검 관련해서 그 수사 지시할 때 자기가 결제한 걸 자기가 바꾸면서 뭐라 그러냐면 예. 내가 결제한 건 맞는데 확신 없이 결제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결제했든 확신 없이 결제했든 결제된 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무죄 나오거든요. 국방부 장관.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어떻게 장관. 확신 없이 결제를 하면 네. 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모르고 포고령을 결제합니까? 그 자체가 이거 탄핵 사유고 사형감이죠. 사형 제가 볼 때는 그게 자체가 사형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이 강도 비유하셨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은 어. 강도가 문을 막 부시고 들어와서는 그렇지. 막 이게 경찰이 와가지고 왜는 문을 왜 부셨냐 문을 이렇게 허약한 걸 쓰고 살면 되겠느냐 강도가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문을 이렇게 그 도어락을 약한 걸 쓰고 사람들에게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서 네. 내가 이렇게 문 따고 들어온 것이다. 아. 그리고 집을 봐라 이게 지금 집에 이렇게
고가의 폐물 이런 것들을 여기다 두고 살면 되겠느냐? 다 훔쳐간다 이런 거 이거 강도가 와서. 그래서 자기가 가져가 주겠다는 거야, 강도가. 내가 보관해 그런 것들을 경고하기 위하여 내가 문 따고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흉기를 왜 들고 왔습니까? 그런데 다른 강도가 들어오면 내가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이 칼 들고 온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CCTV나 이런 걸 다 확인해 보면은 다 사전에 이 강도를 하기 위해서 강도 그렇지. 행위를 하기 위해서 강탈행위죠. 뭘 준비를 했는지 바깥에서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 집을 들어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다 찍혀 있는데 그렇지. 헛소리 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윤석열 얘기죠. 내란숙의 말에 따르면 집주인이 흥분했기 때문에 깨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흥분하니까 깨고 들어온 거예요, 자기들이. 네. 정말 참 이런 얘기들을 한두 번 들었을 땐 저도 좀 이상하다 이랬는데 이제 10번 들으니까 요 알고리즘이 읽히는 거예요. 이해는 모든 돼. 거를 다 지 중심으로 보면서 다 프레임을 바꿔버립니다. 그냥 다 네 탓인 거야. 다 남 탓인 거예요. 지금의 이 억지 논리, 윤석열의 억지 논리의 핵심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군대가 국회에 왜 있느냐 이거를 자기가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국회에 군대가 있는 이유는 원래 이제 전두환이 한 행위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이거는 내란을 하기 위한 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내란에 딱 맞는 정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를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회를 국회에다가 이 군대를 보낸 거는 헌법기관을 이 헌법기관의 헌법적 권능을 이 마비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내란의 정의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최소의 군대 인원만을 보냈고 그래서 어제 뭐 미니 군대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미니 군대의 어떤 그러한 것만을 동원해 가지고 자 절대 미니 아니죠. 어저께도 그 인원수를 뭐 200 몇십 명이라고 주장을 해놨는데 우리가 국회에서 확인한 바를 보니까 뭐 4천 몇백 명을 지금 준비해 가지고 보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숫자도 사기를 치고 있는데 아무튼 최소의 인원만을 동원해 가지고 질서 유지의 목적만을 위해 가지고 이 군이 움직이도록 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날에 벌어졌던 모든 사실관계를 억지로 이 질서 유지의 틀 안에다가 우겨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리는 왜 깼니 그럼? 유리를 깬 거는 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이 군을 집어넣으려고 한 결정적인 증거 아니냐. 지금 국회는 그 유리를 고치지도 않고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이 유리가 깨진 게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다. 고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왜 깼니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거는 국회를 지키려고 깼습니다. 이 억지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건데 아무도 안 믿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 하나만 더 지적하면 2시간 동안짜리 내란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기가 찹니다. 내란죄라는 건요. 우리 형법 보시면 예비 음모 선전 선동죄를 다 처벌합니다. 90조에. 예비 음모. 그러니까 예비 음모만 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장 중범죄. 그렇죠. 그 내란죄를 우리 불소추 특권에 예외로 놓는 이유가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국회의원들은 이제 불체포 특권이 있는 거고 좀 다른데 불소추 특권에서 대통령 딱 안 봐주는 게 2개. 내란과 외환인데 지금 내란죄를 저질렀잖아요. 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지금 헛소리를 하지만 내란은요. 예비와 음모 모여서 속삭속삭 롯데리아 가가지고 햄버거 사놓고 막 얘기만 해도 예비 음모가 되는 거예요. 3년 이상에. 근데 윤석열이는 내란의 예비 음모가 아니라 쫙 세팅해가지고 뭐 실탄 뭐 18만 발인가요? 뭐 가지고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야 다 쏴 끌어내 실행을 했어요 아예. 그래서 그렇지. 이거는 실패한 친위 쿠데타. 그러니까 내란은 이미 일어난 거고요. 그 군 출동할 때부터는 예비 음모가 아니죠. 실행을 했죠. 그러고 나서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 여부는 내란죄랑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내란을 한 거예요. 윤석열이는 내란범이다, 수괴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국힘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되는데 계속 뭐 시간이 빨리 가네요. 굉장히 빨리 갑니다. 예, 잠시 광고 좀 말씀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신규 가입할 때 최대 48만 원,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현재 쓰고 계신 휴대폰의 통신사만 변경해도 추가 최대 30만 원, 정수기 렌탈 최대 30만 원이고요. 합하면 108만 원이 됩니다. 3년마다 받으실 수 있고요. 약정 끝나셨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라고. 현금 사은품 혜택 원치 않는다. 55인치 삼성 TV로 선택 가능하고요. 1670-2571 또는 네이버에 인터넷 비경 검색하시고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담할 때 스픽스 또는 최경련의 정치본색 유튜브 채널 말씀해 주시면 가입과 동시에 현금 비밀 혜택과 함께 할수록 더 큰 혜택, 지인 추천 시 추천할 때마다 최대 4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삼입니다. 홍삼 가격에 산삼을 드실 수 있죠.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 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 예,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그냥 자연에서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고요. 직접 지리산에 씨를 뿌렸어요. 그래서 시종 산양 산삼 7년을 기다린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에 7년근 산양 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 그러니까 하나 드시면 한 뿌리의 사포닌을 드시는 거예요.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가 13,000건이고요. 만점에 가까운 평점,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입니다. 예, 새해 맞아서 특별한 구성이 있네요. 순백, 산삼 1+1 그리고 산삼떡을 3종 세트로 만들었습니다. 산삼, 침향환, 열환까지 다 드립니다. 예.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의 산삼 순백이고요.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 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는 1666-1080, 1666-1080입니다. 유사품 주의하시고요. 산삼 순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은 그래도 좀 칭찬할 사람들은 칭찬하고 국민의힘 이야기 가야 될 것 같네요. 경찰은 잘한 거죠. 그래도 뭐 MVP 네. 저도 무방하죠. 네. 경찰은 정말 잘했고 네. 전 어제 물론 경찰 수뇌부들 네. 뭐 지휘부 공백 상황 아닙니까? 네. 경찰청장 구속돼 있고 서울지방청장 구속돼 있는데 저는 차장 중심으로 경찰청 차장 중심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잘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수뇌부도 잘했지만 어제 저는 더 눈에 들어왔던 게 다 그 미션 끝내고 이제 다 작업 끝내고 나서 그 수사관들이 그 관저에 쭉 이렇게 다 같이 뭐 단체로 내려온다 그럴까요? 쭉 내려오는 모습을 보면서 좀 웅장함도 느꼈고 아 그렇죠. 대한민국의 법질서 저분들 덕분에 정말 평범한 우리 이 수사관들 덕분에 세워지고 있구나. 저는 정말 마음껏 어제는 정말 박수를 많이 보내드렸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거야. 그래도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이잖아. 그럼요. 그다음에 이제 경호관들이 쫙 지키고 있잖아.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예, 정말. 그다음 경호관들 200명 정도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55 경비여단이 할지 군까지 다 있었잖아요. 군 병력 그다음에 이제 경찰 병력 다 빼내고 경호관들 순수 경호관들만 200명을 사실상 설득을 한 거잖아요. 예? 안에서 밖에서. 그리고 경호관들도 일부 극소수를 빼면은 잘 판단을 해준 것이고 이게 다른 나라 진짜 남미나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났잖아요. 총싸움 납니다. 날 총싸움 가능성이 나요. 높죠. 그렇죠. 네, 어제 같은 상황은. 예, 총싸움 날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그 미국 같은 경우도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총 들고 들어왔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폭도가 돼가지고 총 들고 들어왔잖아. 예?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법치의 수준이 한두 명은 아니네. 수십 명의 엘리트들이 이렇게 나라를 망쳐도 전반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구나. 전반적인 수준은. 그거는 저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예. 체포영장이 나왔으면 그게 대통령이든 무슨 뭐 누구든 간에 이것은 집행이 되는 것이다. 이거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화국이라는 데는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법이라는 그렇지. 하나의 단일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통치가 되는 곳이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니까 무슨 규칙이나 이런 게 통용되지 않는다. 이거는 과거의 어떤 뭐 왕정이나 이런 데서 통용되는 일인 것이고 사실 왕정에서도 이게 100% 통용은 안 됐습니다. 그렇죠. 왕도 그 공동체의 어떤 기준을 어기면은 뭔가 어쨌든 제재를 받긴 했다고요. 과거의 왕정에서도. 그러나 그 제재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약하고 강하고의 뭐 이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어쨌든 공화국이 됐으면 똑같은 기준에 따라서 똑같은 처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통령이 뭐 이런 중죄를 저지른 것인데 내란이라는 거는 아주 극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중죄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중죄를 저지른 것이고 그에 따른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조사를 받지 않아서 체포영장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이건 집행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치주의 국가인데 대통령이 관저에 들어가가지고 관저를 요새화시킨 다음에 경호관들을 사병처럼 사병화해가지고 버텨서 결국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안 되고 지금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그냥 뭐 대충 뭐 이 대통령이 동의하는 선에서 그냥 수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충 뭉쳐가지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론이 났으면 이 나라의 국격이 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그런 국격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받겠어요? 근데 경찰이 나름대로 준비를 상당 기간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진 거 아닙니까? 계속 그렇지.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 그렇지. 체포영장 집행을 잘 하기 위해서 경호처도 다 어쨌든 경호처의 방어 논리를 무너뜨린 것이고 그다음에 국방부가 뭐 여러 가지 뭐 거기 방어하고 있는 55 경비단에 대해서 뭐 이거를 지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는 되냐 안 되냐 이것에 대해서 결국은 안 하겠다라는 답변을 이끌어낸 것이고 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주변에 크레인이라든가 뭐 특공대라든가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올라가는 이제 이 인원들에 대해서도 1000명이 간 거잖아요. 1000명이 다소 대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형사기동대 포함 마약소대 포함 다 가가지고 만일의 사태를 다 대비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패할 수가 없는 작전을 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준비를 해서 완벽한 작전을 실행한 끝에 법치가 작동을 한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기에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분명하게 잘못을 했으면 그에 따른 법이 집행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것이기에 그러면 그것의 1등 공신은 이 경찰이 해낸 거고 그렇죠. 이 국격을 높이는데 상당히 일조했다라는 평가를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숨은 공로자도 칭찬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첫 번째는 그 경호처의 부장들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호처가 워낙 그 폐쇄 조직이니까 누가 이제 부장 뭐 이름까지는 제가 잘 다 못 외웁니다만은 그 수뇌부 김건희 쫄개들 말고 나머지 분들 우리 경호처의 정말 일상적인 공무원들 중에 이제 고위 간부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협조 못한다라고 한 게 저는 굉장히 주요했다고 봅니다. 이 경호처 내부 직원들의 동요 내지 이런 것들에 상당히 구심점이 좀 됐을 걸로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국방부 차관 김선호 차관이 국회에서 아예 명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 영장 집행을 하기 전날에 임종득이라고 국회의원 국민의힘에 있는데 막 헛소리 하더라고요. 이건 뭐 대통령이 위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왜 이거 자꾸 대통령 뜻 안 존중하냐. 그러니까 김선호 차관이 아니 그게 위법이라는 증명이 있냐. 그 영장 자체가 다툼이 그냥 있을 뿐이고 난 모르겠다. 그러면 자기가 차관이고 권한이 있는 직무대행이지만 권한이 있는데 자기가 지시 안 내리면은 우리 부하들은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다. 난 그렇지. 지시를 명확하게 내려줘야 되고 만약에 내 이 지시, 그러니까 그 당시에 55 경비단. 55 경비단에 대해서 일단은 영장 집행 막지 말라고 했던 그렇지. 이거를 나중에 가서 잘못됐다 그러면은 내가 책임진다. 그렇죠.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니까 임종득 의원이 막 당황하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최상목 대행이 배워야 되는 지점인데 최상목과 지금 저 김선호 차관이 가서 배워야 돼요, 완전히 다른 정말. 거야. 내가 책임진다. 네. 근데 나는 이렇게 판단한다. 내가 나중에 책임진다고 딱 하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렇지. 그게 맞는 판단이고 그렇지. 국민들이 그럼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식적 판단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김선호 차관이 정말 저는 용기 냈고 그 안에서는 사실 어려운 말이라고 봐요. 물론 통상적 수준의 말이지만 윤석열 정부 내에서는 이게 어려운 말일 수 그렇지. 있는데 최상목 대행은 정말 부끄러워야 되고 네. 진짜 김선호 차관의 발톱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직장인들이 이게 기자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최상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자들이. 왜냐하면은 이쪽 말 받아쓰고 권성동 말 받아쓰고 이재명 말 받아쓰고 이게 지금 기사에 단 건 줄 아는 거야. 근데 지들이 헌법이라도 좀 찾아보고 헌법학자한테 물어보고 그다음에 헌법재판소한테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가 제일 권위 있잖아. 그러면 아니면은 또 대법원한테 물어보고 그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법원 행정처장도 나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 헌법재판소 공보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법무부 차관도 똑같은 법무부 얘기. 차관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 헌법 학자들 대부분이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 기자들이라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한다. 그중에서 아주 이상한 헌법학자들 한 10%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대세는 이게 그렇죠. 맞다. 이게 맞고 우리 신문사는 우리 언론사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고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 에? 판단을 안 해줘. 판단을 안 해주는 게 중립이래. 그게 최상목 스타일이죠. 그게 최상목 스타일이거든. 국민들 갖고 지들은 장사만 하겠다는 거야. 데리고. 근데 이 아주 언론 환경이 네. 늘 뭐 며칠째 말씀드리는데 아주 황당합니다. 언론 환경이. 근데 제가 이제
늘 6개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네. 제가 보는 6개 신문은 그래도 이제 제가 보는 6개 신문은 요 동아일보까지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준수해요. 네. 6개 신문은. 네. 판단을 하지. 한겨레, 네. 경향, 한국일보, 동아일보 여기까지는 네. 그나마 정상적인 논점이다. 제가 보니까 네. 예를 들면 윤석열의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대해서 법조계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법조계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다. 이 점을 분명히 명시를 하는데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거의 신문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지. 특히 조선일보는 네. 거의 쓰레기에 가까워졌고 쓰레기야. 걔들은. 그다음에 네. 제가 이제 6개 신문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은 나머지 언론들의 문제 상당히 심각하다고 저는 계속 이제 느끼고 특히 지금 보도 채널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제가 볼 때는 보도 채널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양측 불러다 놓고 이제 말을 하라고 시키는데 국민의힘의 의견이 지금 너무 안드로메다로 가버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 지금 윤석열 측의 얘기를 지금 그냥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게 오늘도 무슨 뭐 어떤 분이 나오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걸 수습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의 감정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계속해요. 여전히 그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는데 그리고 체포영장도 체포영장에 대한 주장도 일관성이 없어요. 처음에 나온 체포영장은 형사법 110조, 111조를 써놓은 게 그 예외라고 써놓은 게 그 배제된다고 써놓은 게 그게 판사의 월권이기 때문에 그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한 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영장에 보면은 형사법 110조, 111조 예외라는 그 문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조항도 없는데 왜 관저에 들어가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그렇지. 조항이 있어야지 들어갈 수 네. 있는데. 그런데 모순되는 거죠. 그러면 왜 첫 번째 영장에 대해서 왜 불법이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은 그 영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이렇게 그렇지. 내줘도 문제고 저렇게 내줘도 문제고. 그러면 어떤 영장이 나와야 관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관저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결국 관저는 그럼 소도거든요. 성역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기가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식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합니다. 또 지금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언론은 그런 얘기를 또 이쪽은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또 그리고 민주당은 그런 얘기가 말도 안 된다고 하네요. 이건 근본적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써야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상황인데 언론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기자들의 지적 게으름에서 오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 지적 게으름이 아주 중요한 결국에는 지적입니다. 예. 오물을 사회에 뿌리는 고무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물 저장 창고가 있으면 예. 그 오물을 국민들한테 뿌리는 고무호스. 네. 고무호스에도 오물이 묻잖아요. 그 고무호스 역할을 지금 그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정말 오물을 뿌리고 있다. 정말 저도 이 부분은 시정이 정말 돼야 되고 이런 쓰레기 짓을 하는 언론들은 정말 국민들이 다 안보기 운동을 하든 아니면 정말 시장에서 도태를 시키든 뭔가 조치가 정말 필요하지. 지금 저도 이 내란을 겪으면서는요 너무 정도가 지나친 이 언론들이 보도 채널 특히 너무 심각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보도 채널이라는 게 늘 말씀하시는 YTN도 있고 예. 뭐 연합뉴스 TV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보도 채널이라는 자들이 자기들이 보도 채널이라는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중립적이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중립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지 꼭 이렇게 양쪽 불러갖고 듣거든요. 예. 제가 볼 때 이게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마지막으로 이 코로나 때 있잖아요. BBC에서 방송을 하는데 억만장자들이 야 우리 아예 지하 벙커 같은 거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시설이 뭐 깨끗한 공기와 거기 안에 식물도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섬을 통째로 산다든지. 그래서 억만장자들이 사는 섬, 그다음에 그 지하 벙커의 그 호화로운 호텔 같은 지하 벙커 이런 거가 쫙 나와요. 네? 쫙 나오다가 뒤에 코로나 진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서 자신들의 그 어마어마하게 럭셔리한 집들을 그냥 쓰세요. 그 집을 개방을 해버린 또 엄청난 재벌들이 나와요. 말을 안 해. 쫙 보여줘. 쫙 보여주고 마지막에 그런 재벌들은 뭐 한 두세 가구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철저하게 정말 극단적인 상황에서 철저하게 이기주의로 변해가는 인간군상과 그러면서 그런 그 초호화 시설의 그 지하 벙커가 막 2배, 3배씩 막 뛰어. 네? 그런 영국 재벌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냥 따뜻하게 간호사들 여기 와서
쉬어라. 의사를 여기 와서 쉬어라. 당신들 힘드니까 자기 집을 내줘 버린다니까. 그런 몇 가구를 이렇게 딱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 국민들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나눠라 제발. 나눠라. 헛짓거리 하지 말고. 근데 국민의힘의 모습은 사실은 앞에 모습보다 더 극단적인 모습이지. 아예 사람들 죽이고 지들만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 것들이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제가 자꾸 이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판단을 하고 한쪽에다가 너희들 굿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BBC는. BBC가 무슨 기계적 중립을 해요. 기계적 중립하는 언론사는 없어요. 그런 말 자체도 저널리즘의 그런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게 좋은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 언론이라는 게 예. 공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잖아요. 예. 공적인 역할이라는 건 공적인 판단을 하라는 건데 예. 판단은요 둘 다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 뭐 가운데 선 거면 예. 그게 꼭 맞는 정답입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올바른지를 사안에 따라서 맞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국면은 너무 단순해요. 이거는 지나가는 초등학생을 붙잡고 물어봐도 알아요. 그렇습니다. 내란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근데 그것도 언론이 판단 못 합니까? 그 언론 하면 안 되죠. 그냥 장사를 하든지 뭐 돈 버는 다른 일을 하셔야지. 예. 왜 언론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합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양심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은 망할 거다. 분열될 거다. 망할 거다. 요거는 내일 좀 더 자세히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인의 정치본색 시진규 변호사 그리고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